140페이지에 너희들 요거 한 번만 내가 더 보자라고 했는데 얘는 있잖아. 내가 왜 보자 그러냐면 일단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3대1로 일정합니다. 그런 점들의 자취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취 문제로 풀어서 그 원의 방정식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 그치? 혹은 그 외의 문제들은 어떤 걸 이용해서 폴리노미스 원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 원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가 만약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어쩌고저쩌고 한 점 P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서술형 문제와 같은 시기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자취 문제로서 풀어줘야 됩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문제가 그 외의 활용형 문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폴리노미스의 원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 한번 보면 어때요? 점 P, A, B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서 얘가 바로 활용형 문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오늘 뭐 있다 그러면 뭐 하나 더 있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 말고 또 다른 활용형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그냥 한번 소개해 주려고 이걸 잠깐 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얘는 활용형 문제이니까 어떻게 시작해보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지.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콤마면 3,0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 여기 있다 진짜. 자, B 3,0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3대 2인 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다시 3대 2인 점이 그리는 도형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3대 2로 외분하는 점으로 넘어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외분점이 될 거야. 어떻게? A에서부터 3대 B까지 2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이제 이 원이 대략 어떻게 생기는 거 알게 되겠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잖아. 그쵸? 그래서 뭐야? 용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거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림 너무 크게 그렸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그 삼각형,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그때 PAB의 뭐요? P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뭐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넓이가 최대값이 되려면 지금 P가 이런 데 있다 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하나 만들잖아.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삼각형은 P가 이동이 되더라도 항상 유지되는 게 하나 있지. 누구?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항상 고정이잖아. 맞나요? 그치?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거다? 높이를 최대로 가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만큼 올라간 그 상황이 바로 뭐예요?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는데,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치?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게 지름이야. 그럼 그놈의 절반이 뭐야? 반지름이니까 방금 구한 밑변은 5 곱하기 그 높이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답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PAB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어떤 게 하나가 더 있냐면, 여기다 그냥 지울까? PAB에 대해서 누구? 각 PAB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각을 될 때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때 뭘 구하세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P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 여기 있는 이런 놈의 각을 이제 PAB로 하는 거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때 그 각 PAB의 최대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 오케이? 어떤 거? 지금 P가 여기 있어. P가 AB는 가만히 있으니까 P에 따라서 계속 이 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A를 기준으로. 요런 데 있어. 그럼 여기 이제 P가 쭉 이동되면 이러다가 여기 딱 요렇게 만나는 순간에 각이 최대가 됐다가
P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점점 각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갈 거야. 맞죠? 그러면 거기서는 각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떻게 될 때 원에 PA가 접하는 상황일 때 그때의 각이 최대의 각 세타가 될 거예요. 그때 그럼 탄젠트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려주는데 여기는 각을 찾아서 탄젠트를 구하는 특수각의 형태도 있고 너희들이 세타, 각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탄젠트 값을 지금 아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어떻게 하자? 그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할 수도 있을 거야. 얘분의 얘요 라고 하면서 그치? 그럼 그 문제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 오늘 배우는 걸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겨날 거예요. 어떤 거? 직선이 원에 접합니다라는 거. 즉 접선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오케이? 혹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원과 직선의 관계 어떻게 풀자 배웠어. 판별식을 이용을 하던가 혹은 어떻게 되는 거? D와 R 이용하는 거 있지. 그 중에서 어떤 거요? D는 R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원방을 알지. 그치?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그 반지름 R과 누구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너희들이 기울기만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식을 일단 세워주는 거야. 왜?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는 사실은 알거든. 그럼 y는 기울기 m에 x 마이너스 다시 x 플러스 2라고 해놓고 나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은 0입니다라는 직선을 붙일 수 있겠지. 그 직선으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얼마입니다? 반지름입니다. 라고 하면은 저 m 값이 나오겠죠. 그럼 저 m이 바로 답이 되겠지. 왜? 탄젠트 소타는 다른 말로 고치면 기울기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답을 보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개념 플러스 이용해서 이 개념편에는 그 문제가 사라져 있을 거야. 왜? 너무나도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뭐 심화편에서 나오고 실전 연습 문제 이런 데서 나오거나 혹은 어떤 거 나중에 너희들이 유형편 혹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있기는 하네. 보니까 243 페이지에 5번. 오케이? 자, 이 5번 가지고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자. 안 넘어간다. 243페이지 5번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를. 원점 5와 점 3,0으로부터의 거리의 위가 2대 1인 그런 점 P가 있대. 그럼 점 P는 분명히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을 거야. 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위가 1점이니까요. 앞으로 연습해보니까 그렇지? 그럼 P가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뭐 하자? POA가 크기 그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뭐 성분 OP의 길이를 구하래. 뭐 지금은 성분 OP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내가 말했던 탄젠트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아무튼 이해해보자. 어떻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0,0과 3,0이 있어요. 여기에 0,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뭐 A 3,0이 있다 치자. 자 그때 너희들은 어떤 거?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러 가는 거지. 왜? 이 문제는 뭔가 활용형 문제라서 자취 문제를 풀 수 있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 아폴로니스 원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하게 되면 서술형 대비 막 할 거 아니야. 중등에서의 서술형 대비는 답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라면 고등 문제에서의 서술형 문제는 그거예요. 이 문제가 서술형에서 원하는 게 뭘까를 판단을 할 거야.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술형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쓸 거고 저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니까 또 다르게 쓸 거야.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문제는 분명히 서술형으로 나왔다 치면은 자취 문제 풀 수 있어?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얘가 아폴로니스 원을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아폴로니스 원을 바로 이용할게요. 2대 1 내분점 그리고 2대 1 외분점 그 두 점을 뭐하는? 지름의 양 끝점을 받는 원을 불러주면 된다. 그렇지? 됐나요? 그 상황에서 원 위에 어떤 점 P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뭐야? POA라는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은 P가 만약에 여기 꼭대기에 있으면은 그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높이가 최대니까 각이 최대가 되려면 그게 아니라 어떤 거? 요런 상황에서의 이 점이 바로 P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야 각의 크기가 최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OA거든요. 여기 이 각이 최대가 되는 거거든. 됐지? 자, 그럼 이제 너희는 뭐 하자? 그때 성분 OP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물어보는 거야? 접선의 길이 L 물어보는 거네.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서 요걸로 만들어줘야겠지. 왜? 접선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그 접선의 점을 향해 선을 그으면 걔는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성질이 일어나는 거지. 그쵸?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야? 지금 보니까 2야. 그치? 얘는 2. 이 길이는 얼마야? 0부터 여기가 얼마일까? 4푼만 되겠지. 그래서 길이는 얼마? 4가 되겠네. 그럼 어떤 삼각형? 1대 루트 3대 2라는 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 이 L은 뭐예요? 2 루트 3이에요 하고 끝나는 거야. 됐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세타의 크기를 구하세요 했다면은 지금 이 길이를 보고 30도예요 해도 되고,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다면은 루트 3분의 1이에요 혹은 3분의 루트 3이에요 라고 바로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그 위에 4번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면에 기대어둔 길이가 10이짜리 막대가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막대의 양 끝점을 AB라 하면 점 A는 바닥면을 따라 점 Q를 향해 움직이고 점 B는 벽면을 따라 O를 향해 내려오는데, 이때 막대의 중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세요. 자, 뭐 하세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즉 점 P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자취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자취의 문제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는 누가? P가 그리는 도형에 대한 얘기니까 P를 뭐 X, Y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됐니? 그리고 나서 뭐 하자? 그 X, Y를 가지고 먼저 식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야. 맞나요? 오케이? 그래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 어디 갔어 내 막대기? 요거야. 아, 지금 유나가 막 혼자 시동을 하고 있길래 여기 중점이 있어. 여기 가운데 점이 빨간 게 있다 치자. 자,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벽면 따라 쭉 움직이게 되는 거. 요 점이 그리는 자취. 얘를 구해보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와, 실험 정신 투철하다지. 이런 거 찾아보라는 얘기야. 원 비슷하게 만들어지겠네? 나도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았어. 뭐 원이 만들어지나 보야. 아무튼 요 녀석에 대한 그 식을 구해봐야지. 그게 원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는 식을 세워봐야 알잖아. 맞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뭐 하자? 도형을 나타내는 점, 그 도형을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주면 그 위에 있는 성질들을 전부 다 뭘로? 문자 x, y를 가지고 표현해야지. 근데 뭐가 문제야? a, b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움직이는 점들이 등장을 했네. 그럼 그 움직이는 점들 가지고 저 x, y에 대한 식을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A는 바닥면을 따라 Q를 향해 움직이고, B는 벽면을 따라. 뭐 처음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12짜리가 완전히 딱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겠지. 거기서 이제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세워주면 될까? 일단 x, y 말고 움직이는 녀석이 또 있지. 그치? a, b a, b라는 점들, 그놈들을 어떻게 세워줘? 식을 세워줄까? a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0,0에서 시작해서 쭉 12까지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야. 그 점의 좌표를 나는 a, 0이라고, 이 길이를 a라고 해서 a라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b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x 좌표는 무조건 뭘까? 0이겠네?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들 b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분명히 12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올 거야. 얼마만큼 내려왔을까? 그걸 이제 따져봐야지. 12부터 시작해서 내려올 거야. 얼마만큼 내려왔을까? 왜 이럴까? 얘의 길이가 a잖아요. 그럼 b의 y 좌표는 요거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뭐야? 루트 144 마이너스 a의 제곱. 그치? 그게 이 길이잖아. 맞니? 그럼 b의 좌표는 0, 루트 144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뭐야? a, 0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루트라서 이게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른다면 뭐 해버리면 돼? 그냥 b의 좌표는 b라고 잡아. 0, b라고 잡아. 그러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44입니다. b제곱을 따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녀석. 누구? 이 녀석의 좌표를 찾아봐. 그럼 얼마야? 2분의 a, 2분의 b겠네. 그치? 다시. 그 움직이는 점을 내가 x, y로 잡자고 했으니 x, y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a, 2분의 b가 되잖아요. 됐니? 그럼 이제 뭐야? 너희들이 얻은 식은 뭐뭐 있어? 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a, 그리고 y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2분의 b라는 두 가지 식을 얻었고, 그리고 ab에 대한 식 하나 얻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입니다? 144입니다. 라는 거 얻었네.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는데요? 이 식의 정체가 뭐였어? 이 a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치세요. 이 b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치세요 라는 식의 정체는 뭐예요?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2x 제곱하면 4x 제곱. b가 뭐가 되는 거야? 2y.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 4y의 제곱. 그게 얼마입니다? 144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겠어?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44를 4로 나누면 4, 3, 12, 4, 6, 24 36이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았지. 뭐를? p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원을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6짜리 원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원의 길이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답은 뭐겠어? 2파이 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거기서 4분원이니까 4분의 1배. 그러면 약분 해버리면 얘가 3. 답은 3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거예요. 움직이는 점 A, 움직이는 점 B. 움직이는 점들이 두 개가 생겨있어. 그래서 그놈도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데 그 놈은 뭐야? 가끔 미지수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A, 0, 0, B를 잡을 수 있고, 그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중점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P라는 점을 만들고 있잖아. 그럼 그 P라는 점 X, Y를 A, B를 위해서 어떻게 식을 나타낼지 그걸 고민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분명히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 녀석을 하나 또 구한 거야. 그러면 뭐야? 이 녀석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 A, B에 대한 식을 X,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줄 거예요.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오케이? 이 문제 그러면 다시 한번 풀 수 있으려나? 오케이? 잘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마지막 누구?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몇 번 문제 하나 볼 거냐면 242페이지에 10번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숙제 풀이는 종료를 할게요. 자, 두 원의 공통편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게 나왔어. 자, 공통편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까? 각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제 슬슬 답이 나왔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니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되게 헷갈려합니다. 자, 뭐냐면 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가지. 직방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원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다른 원 하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을 두 개를 더하는데 둘 중에 한 군데다가 뭘 붙여서 k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는 0이다 라고 세우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지잖아. 어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지는 거 알거든. 근데 그 중에서 원방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때 이 k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안 되잖아. 그렇지? 왜?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순간 x제곱들이 사라지고 y제곱들이 사라져서 x에 대한 일체형들만 남아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니까 직방이 만들어집니다. 그치?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에 k에다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그것도 맞지만은 k에 마이너스를 넣는 것보다 보통 어떻게 하라고 했지? 두 원은 그냥 뭐 하자? 빼자라고 했어. 그치? 두 원의 방정식에서 두 개를 뺄게요 라고 그걸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들이 사라지니까 무조건 일체함들만 남아서 직방이 만들어지거든. 그치? 그 도형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문제는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를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공통현과 관련됐네. 그래서 나는 뭐 쓸 거야? 밑에 거 쓸 거야 라는 게 느낌이 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자, 두 원이 제공됐어. 그때 두 원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 거야 너희들? 첫 번째 도형을 떠올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원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그려져요. 하나는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있는데 그때 다른 함정 뭐 예를 들어서 a, b를 지난다라고 하거나 또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준다면은 저 원방 문제가 맞아요.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그런 원이 있는데 그 원 중에서 최대인 원 오케이? 최대인 원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물어볼 거야. 최대인 원이 두 가지 형태로 흘러가는데 그 최대인 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넓이를 구해 볼래라는 문제가 있고 방정식을 구해 볼래라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랑 이제 몇 번, 한두 번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면은 최대인 원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원의 직방 문제네 라는 거를 알아줘. 왜? 문제를 많이 풀거든. 근데 있잖아 간혹 가다가 학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최대인 원이 있어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원방을 물어보잖아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저 첫 번째 문제인 걸로 애들이 착각을 해. 왜? 원방을 구하라고 하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세요. 근데 그냥 그놈이 제일 클 뿐 아니 최소구나 제일 작을 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원방 문제네 라고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잠깐 이거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는 여기에서 이 두 점을 지나면 되니까 원은 어떤 거? 이쪽에 이렇게 생긴 큰 원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조금 작은 원도 있고 다양한 원들이 있어.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원으로 딱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딱 더 줘가지고 얘도 지나세요 하면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원방 문제를 풀면 되거든.
K 미지수 하나 남았으니까 그 점의 좌표 대입하면 답이 나오거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면 돼. 그거는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뭐야? 얘는 어떤 거야? 얘 제일 작은 원.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그 점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이 가장 작습니다라는 걸 알았다면 무조건 너희는 뭐요? 직방 문제라고 판단을 해주세요. 왜냐면 첫 번째, 그럼 얘는 알겠어. 너희들이 전에 풀어봤거든. 그런 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의 뭘 구해봐? 넓이를 구해봐. 혹은 둘레를 구해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얘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지. 원의 지름을 알면은 반지름이 나오는 거고 반지름을 알면은 넓이 혹은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결국 얘는 한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의 현의 길이네.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래서 현의 길이니까 결국 어떻게 풀면 돼? 그 한쪽 원에 대해서 중심에서부터 그 지름 저 현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뭐 하는데 피타고라스 정했으면 얘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놈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지름입니다. 혹은 그놈 자체가 반지름입니다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누구? 얘는 반지름이니까 구할 수 있다 치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네? 공통현과 공통현의 방정식 그걸 구해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세 번째 누구? 얘는 그놈의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 걔는 왜 하필이면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 풀까?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면은 결국 반지름 필요한 거는 맞지. 그래서 뭐야? 방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구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누가 하나 더 필요해?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죠. 맞나요? 오케이?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잖아.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거든. 그 문제가 뭐야? 이 공통선의 중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애들은 뭘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 두 원을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직접 찾아서 중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아니야. 교점을 구하면 말은 맞아. 교점을 구해서 중점 구하면 되지. 근데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2차와 2차 연립인데 너무 귀찮지 않을까?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고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교점을 찾으면 걔가 바로 공통현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사실 원방을 물어보지만 공통현을 찾아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용해서 반지름을 따로 찾아주고 그리고 또 공통현의 방정식과 중심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을 통해서 중심을 찾아서 그렇게 원방 구하는 공통현방 문제예요. 알았죠? 그걸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미리 요걸 한번 연습한다. 그리고 그놈을 연습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 알았죠? 오케이.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는 공통현의 그 교점들 교점들을 찾아서 중점 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서. 그럼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얘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런 형태니까 중심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1이겠네.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요거 더해주면은 2. 근데 여기에 분명히 마이너스 18이 있었어. 그럼 뭐야? 우변에 20이 있어야 20이 넘어오면서 그 2랑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네. 그리고 하나 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x-2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y-4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중심의 좌표는 2,4입니다. 반지름 아무래도 반지름 2도. 얘는 그러면 또 상수항 맞추러 가야겠네. 상수항 현재 얼마? 4 더하기 16, 2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30.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30.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공통현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자. 그러면 뭐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두 개. 중심 하나 마이너스 2,1 다른 중심 하나는 2,4 그놈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y는 얼마예요?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도 3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1짜리. 그래서 y는 x를 잡습니다. 그때 x에 2를 넣었을 때 y는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주 원을 그냥 뭐 하라 그래서 빼라 그랬지. 그럼 x제곱 y제곱은 둘 다 사라지고 2x에서 마이너스 4x를 빼면 얼마?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8y를 빼면 얼마? 플러스 6y. 그리고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10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8는 0. 따라서 3x 더하기 3y 마이너스 4가 0이 됩니다. 그럼 얘랑 누구? 얘를 연립해서 x, y 좌표로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되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거니까 요거 풀이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또는 나중에 이걸 풀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요. 대신 대비할 거.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풀이를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원래 뭐 숙제 풀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뒤에 기본 문제, 실전 연습 문제 이런 거 풀 때 아마 너희들이 시험 질문이 나올 거라서 오늘은 거기서는 일단 패스하고 어디로 넘어가자? 249페이지로 넘어가자.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또 역시 알아두세요. 뭐 알아두냐면 판별식보다는 D와 R, D와 R의 크기를 비교해서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할 겁니다. 맞죠? 맞죠? D와 R의 크기를 비교해서 찾아줄 거야. 그럼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만 볼까? 뭐요? D와 R을 어떻게 비교해서 만약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D라고 하는 놈은 R보다 짧아요. 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원과 직선이 뭐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와 R이 뭐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좀 더 직선이 멀어져가지고 뭐하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난다, 한 점에서도 안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쳤나봐요. D와 R이다, 그렇지? D와 R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큽니다. 라고 쳤거든. 그럼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거야? 원의 접선을 찾을 거지. 원에 접하는 직선을 찾을 거잖아. 맞지? 원의 접선. 그 원의 접선은 결국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풀이는 뭐야? 기본 풀이는 뭐예요? D는 R을 이용하면 그냥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요? 원의 접선으로 넘어가자. 짠. 원의 접선 혹은 뭐 원과 접선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인 원의 접선 문제 풀이는 뭐가 된다고? D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요 풀이가 항상 따라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누구로 넘어가자? 첫 번째 어디? 왜 기울기가 먼저 나와? 이런 거.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 나는 251페이지 접점이 주어진 부분으로 넘어갈 거야. 자, 잘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어떤 곡선에 대해서 2차 이상의 곡선에 대해서 누구를 물어볼 거야? 접선을 물어볼 거야. 그러면 반드시 문제 유형은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나올 거야. 하나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접선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다른 말로 치면 뭐냐면 접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치면 뭐냐면 직선이야, 직선. 그럼 너희들이 직방 배웠을 때 생각해봐. 어떤 거 두 개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지? 기울기랑 점. 그렇지. 점과 기울기 하나만 주어지면 직선이 완성된단 말이야. 두 점이 나와도 되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서도 두 점이 나와도 되긴 되는데 결국 우리는 기울기를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직선에서 뭐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는 거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기울기를 너희들한테 줄게. 이게 제일 기본형 문제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은 어떤 직선? 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직선이다 보니까 그 점이 아무런 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 접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누구? 원과 접선 또는 원의 접선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제공이 될 거야? 뭐가 제공이 될 거야? 접점을 제공하는 경우. 그걸 먼저 기본으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나중에 여기서 접점 기울기 이거 나오는데 이 곡선이 지금은 원 하나만 있지만 나중에는 뭐 2차 함수, 폼선도 나오고 또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등등등 계속 넘어갈 거야. 원반은 수학 하에서 배운다면 폼선 2차에 대한 접선에 대한 얘기는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거고 3차, 4차는 언제? 수학 초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에서 나오는 거는 미적분에서 배울 거고 똑같은 얘기야. 전부 다 접점 기울기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알겠죠? 잘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 그래서 누구?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를 한번 가보자. 그럼 너희들은 뭐 하나가 더 찾으는데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나중에 누구? 3차, 4차와 지수 로그에서는 그 기울기를 직접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원에서 점이 하나가 탁 주어졌다고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세요 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긴 하지. 근데 어때? 좀 귀찮지. 뭐가? 원이 주어졌어. 여기 중심이 어디래?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거 0,0으로 가보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점이 제공이 됐어. x1, y1이라고. 오케이? 그럼 거기에 그는 누구를? 접선을 뭐 하세요? 구하세요라는 얘기인데 그럼 너희들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할 때 뭐 하면 돼? 수직이라는 정지를 이용하면 끝나지. 그럼 현재 누구? 얘의 기울기 찾아봐. 얘의 기울기 얼마야? 이 흰색 기울기. 아니, 길이로 표현해. 얘 기울기 찾아봐. 얼마야? x좌표가 x1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y좌표는 y1만큼 증가했네. 그치?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직선을 만들려면 얘 기울기만 찾으는데 왜? 점의 좌표는 주어졌으니까. 그치?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이거만 알면 끝나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보자. 얼마야? 마이너스 x1분의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y1분의 x1. 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역수로 뒤집으면서 부호도 바꿔줄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을 기울기로 가지면서 누구를 지납니다? x1, y1을 지납니다. 이렇게 했다, 그치? 그러면서 뭐 해봐? 식을 정리해봐. 양변은 몇 배? 접점의 좌표가 x1, y1. 뭐 이렇게 주어졌다. 자, 여기서 뭐? 양변을 몇 배? y1 배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y1, y는 얘는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y1 배를 했으니까 얘는 사라졌고 이거 두 개 못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얘도 y1 배를 했으니까 뭐가 돼? y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해봐? 얘를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 는 뭐가 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x1, y1은 어떤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지. 지금 원의 방정식이 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할까? 반지름 r제곱이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서 저 원 위에 있는 점이 제일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나오지. 그게 뭐야? r제곱이 나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자? 이 선을 접선의 방정식으로 외워줍시다 라고 하는 거지. 언제? 자, 잘 기억해둬요. 자, 접점이 주어집니다. 그때 누구?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네. 즉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가 0,0 그리고 반지름의 r인 원이 주어질 때 그때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의 좌표 점의 좌표를 주면서 그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 뭐 하면 된다고? x1x 더하기 y1 y는 뭐가 됩니다? r제곱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하지? 접점의 좌표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뭐 한다면 제공이 된다면
그놈을 뭐 할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치? 자, 근데 어떻게 대입을 할 거야?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두 개 곱해진 거거든. y제곱도 뭐야? y가 두 개 곱해진 거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더하기는 뭐야? r제곱인데 얘를 바로 외우기 위해서는 뭐 하자? 두 개의 x 중에 뭐 하자? 한 놈에다가만 대입을 하는 거야. y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으로 제공이 됐고 또는 원방이 주어졌어. 그 상황에서 뭐 하세요? 너희들한테 접점의 좌표를 준 다음에 뭐 하게? 접점의 좌표가 제공이 된다면 그 다음에 뭐 하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 너희들 보고 있는 문제 요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그 원 위에 뭐야? 다음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접점의 좌표를 제공을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저 원방에서 뭐 하자? x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x로 바꿀 거야. 그리고 그리고 y도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그 두 개의 y 중에 하나에다가 이 y의 좌표 1을 대입해서 1y로 만들어주고 는식을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바로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2x 마이너스 루트 6y가 얼마? 10입니다. 하면 그게 답이라고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거? 그러면 만약에 그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면 이동되면요? 그게 조금 있다가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디? 필수 예제 6번으로 가보자. 다음 장 252페이지로 가봅시다. 6번이었어. 252페이지를 가보면 하나 또 있다, 그치? 원이 주어졌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래요. 그래서 뭐야? 중심의 좌표가 0,0이네. 그런 원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점 a, b가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또는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a, b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너희들은 이 x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x 좌표를 대입하고 그리고 y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만 대입을 하고 는 12로 만들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근데 누가 안 맞네? 상수항이 안 맞네. 그래서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12를 넘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x,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y, 얘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12가 됐는데 그놈을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플러스 6은 0. 그러면 이제 상수항이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누굴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2요. 그 다음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a를 찾아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국민이 안 했어? 모르세요? 왜? 잘 모르겠어? 여기 있네. 어디서 나왔어? 뭔가 확인하는 말이 있나? 왜? 어디가? 어디선가 뭔가 따라오다가 멈춘 것 같은데 어디서 바뀌었어? 왜? 자, 이해 안 돼? 여보세요? 왜? 이해가 잘 안 돼? 어디서부터 잘 안 돼? 여기, 왜? 여기? 공식부터? 아니면 공식 적용하는 저 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까? 차분하게 다시 풀어보자. 왜 말이 빨라서 그래요? 자, 다시. 지금 우리 분명히 저 원방 공식을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주저주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왜 그 공식이 나온지는 알아요. 그치?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원의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결론은 뭐다? 너희들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놈을 공식화해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쭉 다 지워버리면 결국 뭐야? 중심의 좌표가 0,0인 경우 그리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그때 어떻게 하자? x제곱이지. x제곱은 x와 x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두 개의 x 중에 하나에다가만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x1, x로 바뀐 거예요. 하나는 상수로 바뀌었고
그치? 그리고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개의 y 곱하기 y가 있는데 두 개의 y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대입을 합시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는 거야. 그럼 쟤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하나 더. 지금 이 원방은 분명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해서 중심을 잡고 몇? 0,0 그런 원방이 주어졌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얘가 바로 뭐야?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분명히 대입하면 접방이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대입하는 거야? x가 얘 지금 x제곱이잖아. 그 x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한 군데다가만 접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ax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y좌표도 대입해서 다시 y 곱하기 y가 있는데 거기도 둘 중에 한 군데다가만 대입을 해서 by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10이 그대로 있는 거지. 늘 11을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두 개는 같은 식이겠네. 근데 뭐가 하나가 문제야? 얘는 좌변으로 12를 넘겨주면 ax 플러스 by에서 마이너스 12가 상수항이라는 게 문제고 얘는 뭐야? 상수항이 6으로 나와야지. 근데 얘랑 얘가 똑같다는 말은 이 상수항을 적당하게 조절했을 때 이 개수도 같이 좀 바뀌겠지.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뭘로 나누는 거? 마이너스 12를 6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ax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y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6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상수항까지 똑같아졌으니 이제 개수 1이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a는 1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루트 2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 어떤 거? 유제 6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풀어볼게요. 유미 이거 풀었어? 바로 풀었구나. 오케이, 답 얼마 나와? 4? 4 나와?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봅시다. 누구로? 문제 6-2번.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요 필수 예제 6번 문제 보면은 요 왼쪽 아래에 뭐 개념 톡? 뭐 공략 톡? 거기 있는 내용 보면은 뭐라고 있어? 첫 번째,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는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있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쩌고저쩌고 임을 이용하세요라고 하지. 그치? 그 말 틀린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접점 주어진 상황에서 봐봐. 원의 중심이 0,0일 때 그때 공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수직을 이용해서 찾은 거였어. 그러면 누구? 중심이 이동되더라도 공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그 성질을 쓰지 않고서라도. 맞아요. 그래서 자 봐봐. 잘 기억해둬요. 어떻게 너희들이 원의 접선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0인 경우와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경우? 이동된 경우로 나뉠 거야. 근데 첫 번째 누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잖아. x1, y1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두 개의 x 중에 하나를 접점의 좌표로 바꿀 거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에요. 그치? 그럼 누구 역시 두 번째 연이 여기서도 결국 접점의 좌표가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해보자. 어떻게? x1, y1으로. 그래도 역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방금처럼 수직임을 이용할 겁니다. 또는 D는 R을 써도 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고2, 고3쯤 되면은 이런 공식들 밑에도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거 기억날까? 나면은 좋고 안 나면은 기본 풀이로 돌아가겠지. 그게 바로 D는 R이 될 거예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일부러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공식을 배우니까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왜? 내신 시험은 시간이 중요하긴 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이동된 상황에서 뭐 해보자? 공식 만들어 가보자. 자, 여기 봐봐. 원방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x-a의 제곱, 즉 x-a가 몇 개 곱해진 거? 2개 곱해진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어떻게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어? 2개의 x가 있으니까 그 줄 중에 하나만 접점에 잡고 넣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개의 x가 있으니까 하나만 접점의 좌표를 대입해봐.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y도 역시 마찬가지. y-b가 몇 개? 2개가 곱해진 거거든. 즉 y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y 중에 어떤 거? 접점의 좌표를 하나 대입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우변 r제곱은 그대로 남겨두면 얘가 바로 접사의 방정식 공식이야. 그거 이용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어떤 문제? 너희들이 필수에도 6번 제일 밑에 가닥에 있는 그 6-2번 문제 방금 내가 알려준 방식을 한번 풀어봐. 굉장히 쉬워요. 그럼 뭘 굳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풀어보세요. 접점의 좌표가 4,2로 주어졌으니 x-2가 2개 곱해져 있는데 그 줄 중에 하나의 x는 4를 넣어주면 4 빼기 2 그리고 x-2 이런 식으로 제가 하겠죠? 오케이, 풀어보세요. 됐어? 바로 답 나오지? 여기 있는 게 계수가 얼마? 2니까 2x-4 2x 얘도 계수가 3이니까 3y 그럼 이제 산수항만 정리하자.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여기서는 얼마? 3 그럼 마이너스 1 남았네? 근데 마이너스 13으로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14는 0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기본 풀이는 뭐라 그랬지? D는 R 그치? D는 R 그럼 봐봐 너희들이 분명히 D는 R을 이용하겠다는 풀이는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할 건데 결국 D는 R과 공식을 쓰는 거는 순서 너희들의 생각의 순서 차이야. 그 접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직선을 먼저 보고 접한다는 성질을 나중에 쓸 건지 접한다는 성질을 보고 직선입니다라는 성질을 나중에 쓸 건지 그 두 가지가 일단 순서가 달라져요. 그거는 밑에서 세 번째 내용 가지고 하나 더 얘기해보자. 자, 하나 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249페이지. 자, 2번.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으니 이제는 뭐가 제공되는 경우? 기울기가 제공되는 경우로 한번 넘어가보자. 기울기가 얼마로? n으로 주어진대요. 자, 그때 너희들이 어떤 거 봐봐? 249번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은 개념 플러스 하면서 방법 1, 방법 2 막 이런 거 설명 나오지. 그치? 뭐 하자? 그 위에 개념 플러스 제일 위에 좀 똥색 그 좀 진한 글씨를 써진 거 뭐라 돼 있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이에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봅시다. 그쵸? 자, 그 과정을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요. 결국 원의 접선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풀이가 뭐라고? D는 R이라고 했지. 그치? 한번 써보자. 원의 중심이 0,0인 그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r제곱짜리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울기가 얼마짜리? m짜리 직선을 한번 붙여보자.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 m은 내가 mx로 쓸 건데 알고 있는 값이야. 주어지는 거야. 상수일 거야. 알았죠? 그리고 플러스 뭐 해보자? n 해보자. n을 몰라. 그래서 그 n을 찾기만 하면 얘가 접사야 되는 거지. 그치? 너희들은 지금 목표가 뭐다? n 찾으러 가는 거야. n. m은 알고 있는 거. 반지는 r도 알고 있는 거. 그때 n만 찾는 거야. 자, 가봅시다. 어떻게 합시다? 이것도 다져. 어떤 거? d가 곧 r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의 중심 0,0으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mx-y 플러스 n은 0으로 고쳐볼게요. y를 이항시켜서. 그러면
원의 중심 0,0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 b를 찾아보자. b는 어떻게 돼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기억나죠?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해서 더한 거 분해 빵빵 넣었어. 절대값 n 나오겠네. 근데 그게 뭐래? 반지름 r이래.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n 절대값 n은 뭐가 되는 거?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잖아. 됐죠? 근데 절대값 n이야. 내가 지금 n을 모른다 그랬어. 그럼 양수야 음수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를 찾아주면 n을 찾아주게 되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왜? 기울기가 n으로 주어지면은 이쪽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기울기가 주어지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가 하나.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방금 배웠어요. 자, 다시 써보자. y는 기울기는 mx로 주어지니까 그냥 mx로 시작을 하세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 n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방금 구한 이놈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원의 중심이 0,0일 때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나왔어요. 잘 기억해주세요. 와, 이거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공식을 뭐 했어? 안 외웠어 나는. 근데 있잖아, 너희들 이과 가는 애들이잖아 여기 지금. 이과를 가면 나중에 수학 어디까지 배워? 미적분까지 배울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부분 이과 간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세 명밖에 없긴 하지만 90% 한 80% 학생들은 전부 다 어딜 거야? 공대 거거든. 공대 쪽에서는 분명히 미적분 2를 원할 거거든. 물론 기하를 원하는 학과도 수학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미적분을 원한다 치자.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걸 배우냐면 타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또 배워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 공식을 외워서 써야 돼. 그 공식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얘랑 진짜 유사해.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과 갈 학생들은 내가 굳이 외우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이과 갈 학생들이 있잖아. 이거에 관련된 내용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야 이거 나중에 미적분에서 나와. 혹은 지금 현재 고2 고3들은 곧 이제 배우는데 기하 배울 텐데 그때 뭐야? 뭐 할 거야? 아 너희들도 기하구나. 기하. 미적분 2가 아니라 기하. 여기서 이제 공대 가는 애들 중에 아까 내가 말한 기하 원하는 학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 기하 원하게 되면 거기서는 뭐야? 분명히 타원에 대한 방정식, 쌍푸선에 대한 방정식, 그 접사의 방정식 그 내용이 얘랑 진짜 유사해가지고 이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무조건 기억을 하나.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는 보통 선택으로 들어가잖아. 부가목 선택이거든. 수능이야 미적, 확통, 기하 세 개 중에 선택이겠지만 내신은 아마도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수학 두 개를 선택해서 하라는 거야. 그때 대부분이 보통 이과들은 미적, 기하를 할 거야. 왜냐면은 어떤 거를 수능에서 원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치? 내년 되면 이제 간이 슬슬 드러나긴 할 텐데 그래도 확정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너희 때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하, 미적 두 개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때 기하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알았지? 수능은 아니더라도 내신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나중에 기억을 해야 된다. 싫어도 외워야 돼 이과를. 알았죠? 아무튼 잘 기억해주도록 하시고 그럼 두 번째 법이 원의 중심이 이동된 상황에서도 공식 쓸 수 있겠네. 그거는 맞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공식 외우지 말라. 그냥 사실 똑같아. 뭐냐면 그냥 중심이 이동된 상황이니까 사실 뭐만 여기서도 그 직선의 방정식만 이동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y는 m에 x-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 y 대신에 보통 뭐 y 마이너스 b를 쓰세요 라고 하거나 여기다 y 넣고 옆에다 플러스 b를 하나 더 쓰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식이 너무 길어지잖아. 주저주저 길어지잖아. 그래서 나는 얘는 굳이 외우지 말라 그러고 기본 풀이는 뭘로 넘어간다? 기본 풀이로 넘어가서 b는 r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아까 세 번째 녀석은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자, 요 경우랑 요 경우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 한번 좀 가운데로 옮겨서
뭐가 하나가 더 제공이 되냐면 이제는 접점도 하나 기본적으로 주어서 기울기 구하세요 풀어봤고 기울기를 하나 줘서 접점 구하세요 라고 풀어보기도 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뭐다? 세 번째, 그 두 개 말고 이상한 거 하나를 줄 거야. 둘 다 안 주고. 그때는 뭐를 제공을 할 거냐면 곡선. 지금은 곡선이 아니라 원이겠지. 곡선 밖의 점을 제공을 할 거야. 즉 원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 원 밖에 임의 한 점을 딱 줘가지고 거기에서 뭐요? 접선을 두 개를 그을 겁니다. 여기에서 1로 하나, 여기에서 1로 하나 그을 겁니다. 그 두 녀석을 찾아보세요라는 게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럼 그 녀석을 어떻게 할 거다? 역시 풀이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식은 이렇게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풀기 시작할 거냐면 크게 방향은 두 가지로 풀어가요. 유나는 안 보이면 왼쪽으로 살짝 고개 돌려서 봐. 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뭐냐면 공식이 있으니까 나는 공식을 쓸래. 두 번째는 공식이 아니라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본 풀이를 쓸래.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요. 나는 D는 R을 보통 좋아해. 원래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나도 이제 수학 뭐 잘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나는 수학에서도 제일 큰 단점이 뭐였냐면 더럽게 암기를 못해 내가. 진짜 못해. 너희들 이름 외우는데도 한참 걸리고 학교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잖아. 너 어디였지? 덕소준? 덕소준? 와, 오늘 외웠네. 뭐지? 아무튼 진짜 나 암기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 내가 뭐라 그랬어? 안 외웠다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타원에서 포물선에서 비슷한 생긴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막 외우고 이랬어. 얘가 마찬가지고. 나 안 외웠어. 안 외우고 전부가 D는 R로 썼어. 근데 그 풀이가 실제 가능하고 실제로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복잡하지가 않아. 엄청 길지도 않고. 공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기본 풀이를 푸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공식을 알면은 좀 수월한 데다가 언제 나중에 기한 넘어갔을 때 또 그놈들이 풀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는 어떻게든 외워달라고 그래. 왜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똑똑해서 잘 외우잖아.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공식을 이용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거지? 공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x1, y1. 아까 이 x1, y1은 문제 제공된 값들. 오케이? 문제 제공된 값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 접점의 좌표가 없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는 문자를 써서 있다고 가정을 해서 공식을 쓰는 거야. 접점을 x1, y1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 곡선 밖에 점 하나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x1, y1이라는 문자에 대한 식 하나 주어졌지. 그럼 식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게 뭐야?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야. 그거를 뭐 하러 가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그 풀이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 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를 뭐로? m으로 또 가정을 해서 뭐 쓰는 거야? 이 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 뭐 하나 남았어? 두 군데 있긴 하지만 m 하나 남았네. 그럼 그 m을 풀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이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면 끝나. 됐죠? 그러면 m 값 나오겠지. n 값이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얘 쓰면 돼.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가 아까 말했던 거. 자, 공식을 쓰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접합니다 라는 성질을 먼저 쓴 거야. 오케이? 근데 그놈이 뭐예요? A, B를 지납니다 라는 성질을 나중에 사용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D는 R을 쓰는 풀이는 그런 뭐가 되냐면 먼저 D를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그냥 곡선 바뀌기 전에 A, B를 주어졌을 때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두 번째로
접합니다 라는 성질을 나중에 쓰는 거야. D는 R을 이용해서. 그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다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이따가 곡선받기 전에 주어지는 경우에. 아무튼 자 잠깐 쉬기 전에 누구 까먹기 전에 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대한 문제만 한두 개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곡선받기 전은 쉬고 나서 진행할게요. 자 어디로 넘어가보자? 249페이지 밑에 바닥. 뭐야? 이건가? 이거다. 자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다음과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아 기울기가 3으로 주어졌네. 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네. 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네. 이때 뭐? 중심의 좌표는 어디야? 0,1인 걸 봤지? 그럼 이제 너희들 어떻게 식을 세워버리면 돼? 반지름이 2니까 얘는 y는 자 저공식 기억해주는 거야. mx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3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저 공식을 잘 외워둬야 되겠지? 근데 헷갈려요. 애들이 막 m제곱 루트 m 루트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이상한 놈들도 있고 저건 아무튼 너희들이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외워달라고 할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 누구 해보자. 하나 더 풀어보자. 어떤 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자, 얘는 어떻게 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제곱 그렇지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요 y는 기울기 2 루트 2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9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2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밖으로 이제 9 뽑아내면은 3 그래서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보자. 누구? 자, 봐봐. 잠깐 책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더.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라는 거는 역시 또 세 가지로 달라질 거야. 하나는 기울기를 어떻게 제공하는 경우? 직접 그냥 너희들한테 방금처럼 주는 경우. 그치? 두 가지는 뭐?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 하나는 뭐? 기울기에 관련된 평행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또 수직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기울기를 줄 수도 있겠네. 그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누구? 각. 그렇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쓰세요라는 그 문제가 하나 더 있겠지. 자, 어떤 문제로 가보자. 다음 문제 바로 하나 넘어가보자. 필수예제 25번. 얘는 뭐예요? 평행이라는 걸 가지고 기울기를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기울기 현재 얘 얼마야? 3이지. y 넘어가면 3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예요? 3이라는 기울기를 줬으니 여기에 접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접하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렇지? 자,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y는 기울기 얼마?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은 2루트인데 루트 m제곱 플러스 1 3제곱 플러스 1 10 그래서 얘는 뭐가 돼?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0인데 그렇지 4루트 5를 써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좀 그럼 이제 평행이 하나 나왔을 때 또 뭐 나올 거야? 수직 나오겠지. 됐죠? 그리고 기울각도 있냐? 오 바로 나오네. 5-1번 뭐예요?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가행 크기가 60도로 줬으니까 쟤는 너희들한테 뭘 준 거야? 기울기가 얼마? 루트 3이라고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풀려는 됐나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뭐 하면 돼? 이제 기울기를 얼마로 주는 걸까? 그것만 잘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누구? 5-2번도 마찬가지. 얘는 뭐 어때요? 원의 중심이 이동됐다. 그치?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뭐 하면 돼? 물론 공식을 써도 돼. 아까처럼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공식을 쓰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래서 뭐 하자? 공식을 외우는 과정으로 또 들어가지 말고 이때는 그냥 뭐 하자? D는 R을 쓰자. 그럼 D는 R을 쓰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이 있고 중심이 얼마? 1,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고 반지름 길이가 2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녀석은 뭐야? 기울기가 2로 주어진 직사의 방정식인데 그게 2는 R이 될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니까 y는 2x 플러스 a로 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이라는 직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3까지의 거리를 구해봐. 루트 2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5분의 1,-3을 넣어주면 뭐요?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3 넣어주면 플러스 3 2 플러스 3이니까 5 플러스 a 그놈의 절대값 그게 뭔데? 반지름 2야. 됐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푸는 데 절대값 5 플러스 a가 뭐니? 2루트고요. 그러면 5 플러스 a가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하면 끝나는 거야. 됐나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서 답을 써주면 y는 2x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근데 물론 지금은 y절편의 곱이니까 요거 이제 두 개 곱하세요겠지. 그래서 이제 합쳤으면 끝나는 거고 25 마이너스 20이니까 답은 5 되겠네. 네, 아무튼 직사의 방정식 구하는 건 여기까지다. 알았지?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거에다가 기울기 일자를 붙인 다음에 원을 오른쪽으로 1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리는 동안에 적선도 같이 이동을 시킬 거야. 이렇게 풀 거거든.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뭐야? 동행이동 잘 모르지. 그치? 동행이동은 뭐 물론 배워서 아는 거 말고 나랑 아직 안 했잖아. 물론 이거 모르는 단계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동까지 배우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너희들이 일단 한번 풀어보자. 이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럼 뭐야?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됐겠네. 근데 얘를 가지고 뭐 하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을 시키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을 시키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다시 써. y는 2x 마이너스 2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원래 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하면은 내가 방금 구한 답과 똑같죠? 여기 공식을 쓸 수도 있긴 해요. 알았죠?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부호 때문에 애들 심사한 애를 워낙 많이 봐서 나는 그냥 얘를 굳이 공식 쓰지 말고 디자인으로 쓰자 뭐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가지고 곡선 바꾸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나왔어요. 자, 아무튼 점이 3에서 원의 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아까 여기다 설명했던 거. 곡선 밖의 점 2,4에서 2,3에서 거기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세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풀이 방식은 분명히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흘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서너 가지 나오긴 하는데 밑에도 보니까 풀이가 한 세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지금 접점이 주어졌니? 아니죠. 2,3이라고 하는 거는 접점이 아니야. 그냥 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뭐요? 기울기가 주어졌니? 응 아니야. 없어. 그치? 그 상황이야. 그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첫 번째 풀이는 뭐?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하지? 점의 좌표가 없으니까 나는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가정을 하면은 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지? x1x 더하기 y1 y는 4라고 나오죠. 근데 미지수가 아직까지 x1, y1 하나씩 있다 그랬지? 두 개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 너희는 뭐 해야 돼? x1, y1에 대한 식을 두 개를 찾아서 그 두 개의 연립을 통해서 x1, y1을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아서 대입하면은 진짜 접선의 방정식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첫 번째 얘가 2,3을 지났네요 라는 성질 아직 안 썼잖아.
그래서 2,3을 대입을 해서 2x1 더하기 3y1은 4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나는 말을 했지만 식으로 얘가 접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저 x1, y1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를 더 찾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차와 2차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죠. 미지수 2개짜리니까. 됐죠? 그래서 뭐야? 뭐 해야 하는 거야? 뭐냐? 연립하기 위해서 1차, 2차 연립인 거지.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집도 보면은 y1의 형태로 정리를 바꾸고 있어요. 왜? 1차, 2차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문자든 다른 문제의 식으로 고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y1은 마이너스 3분의 2x1 플러스 3분의 4라고 고치나 여기 y1 자리에 뭐 해줘? 대입을 해주는 거야. y1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4x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9분의 12 마이너스 9분의 2, 4, 8 16 x1 그게 얼마예요? 4예요.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x1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x1이 나왔다. 그러면은 y1도 나오겠네. 됐죠? 그 두 개를 찾았으니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풀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접점을 안다는 가정하에 공식을 써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해보자? 기울기를 안다라고 가정해보자. 기울기가 없지만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접선 공식을 먼저 사용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이 얼마야? 2지? 2 루트 m제곱 플러스 2. 그럼 이제 접선을 만들었으니 그럼 뭐 해주면 돼 이제? 얘가 저 2,3을 지난 접선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뭐 하자? 2,3을 또 대입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풀이, 공식 이용하는 풀이는 접선을 먼저 접하는 직선이라는 거를 먼저 사용해준다는 거야. 그놈이 2,3을 지나요라는 걸 두 번째로 사용해주는 거지. 2,3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돼요? 3은 2m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자? 루트를 풀기 위해서 적당하게 이항시킨 다음 뭐 합시다?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서 제곱을 해주게 됐을 때 4m제곱 마이너스 3, 4, 12m 플러스 9는 얘 제곱해주면은 4m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m값이 이제 하나 나오겠네. m은 뭐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라지니까 뭐야? 4분의 1? 아닌데 12분의 5 나오겠네. 그치? 12분의 5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m을 찾았으니 다시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야. 답은 좀 지저분하긴 해. 너무 막막했나 봐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나는 이제 접선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 그 공식 안 쓸래.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전에 그냥 직선입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는 거지. 뭐 2,3을 지납니다라는 성질을 먼저 써주는 거야. 2,3을 지납니다라는 성질을 써보자. y는 기울기만 모르고 x-2 플러스 3. 2,3을 지납니다라는 성질을 먼저 썼어. 그런 직선입니다를 먼저 쓰고 거기서 이제 d는 r이라는 즉 접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d는 r 쓰기 위해서 즉 이 식을 어떻게? mx-y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인 0,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지. d를 구해주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 그게 얼마야? 반지름 2야. 그러면 요
요거 이제 우변으로 넘겼다 치면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 양변을 뭐하지? 제곱하지. 그럼 얘 제곱해봐.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4m제곱 플러스 4니까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왔지? 그래서 m은 뭐가 되는 거? 12분의 5가 돼서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접선 구하는 과정 자체가 얘보다 얘가 심플해요. 그리고 연립을 안 해도 돼서 얘가 좀 심플해요. 나는 이제 D는 R을 많이 쓰기는 해. 얘는 어떤 거? 곡선 바뀌죠. 원 바뀌 점이 주어졌을 때. 알겠죠? 근데 풀이가 일단 내가 지금 풀이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어떤 풀이를 선호하시냐면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를 선호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연립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은 얘를 많이 쓰죠.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얘만 쓸 수 있다. 그거는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서술형 문제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그냥 아무거나 너희들이 사용을 해줘도 다 답이고 둘 다 만점, 세 개 다 만점 답이고 아니면 일부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하라고 주겠어? 어떤 공식을 쓰세요. 어떤 방식을 쓰세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겠지. 그때는 너희들이 그 방법을 택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됐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뒤에 다음 장 넘어가봐. 254페이지. 자, 우와 문제 많다, 그렇지? 여기에서는 전부 다 똑같아.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뭐야? 곡선 밖의 점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들이야. 알았죠? 근데 그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뭔가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보자. 유제 7번은 결국 곡선 밖의 점에서 그는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냥 생략할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아무거나 너희들이 택해서 풀어주면 돼. 두 번째 누구? 7-1번. 얘 뭐야? 삼각형 넓이 뭐야? 그치? 근데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봐봐요. B,1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할 때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지금 문제는 친절합니다. 왜? 그림을 줬거든요. 근데 그림이 없더라도 너희들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너희들의 풀이는 일단 해석이 이걸로 구해야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그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접선들이 주어지는지 그거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즉 접선을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 줄 거야.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찾아주고 Y축과의 교점도 역시 찾아줘서 또는 Y 절편을 찾아줘서 윗변 높이를 사용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뭐야? 접선 구하러 가볼까? 라는 풀이가 나오는 거야. 됐죠? 하나 더. 누구? 얘도 역시 마찬가지.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결국 또 뭐야? 1,2라는 점에서 원에 그었다라고 하니까 곡선 밖의 점이네? 그치? 또는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한다는 거 보니까 접점이 주어졌다면은 저 점이 접점이라면 하나도 못했잖아.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자체가 뭐네? 곡선 밖의 점이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무튼 곡선 밖의 점에서 그 접선에 대한 얘기야. 그놈에 대한 기울기를 두 개 각각 구하세요라는 문제네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얘도 역시 이 두 번째 방식 이용하면 돼요. 왜? m에 대한 2차 함정식 나와. 그럼 기울기의 합은 뭐겠어?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m 더하기 m, m은 더하기 m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풀이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은 물론 2차함이 사라졌지만 여기서는 2차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는 누구? 원의 뭐야? 중심이 이동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D는 R 쓰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도 결국 여기서도 결국 뭐겠어?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네? 또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난 계속해서 이 풀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요. 하나 더. 얘도 뭐야? 원점이라는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역시 원 밖의 점에서 근 접선들에 대한 얘기네. 일단 그래서 그 접선을 찾고 시작하자. 원 밖의 점에서 근 접선. 그래서 D는 R.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세 가지 풀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잘 좀 활용해 주세요.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지? 원의 접선의 길이로 넘어가지. 와, 다시 쉬어가는 타임. 뭐요? 중딩. 내가 중딩 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접선의 길이 이미 많이 풀어봤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상황이야. 근데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의 차이는 뭐라 그랬지?
조건들을 다 주느냐? 그 조건들까지 너희들한테 구하라는 문제이냐. 그치? 그리고 중딩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전에 얘기했지만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치? 그 접선까지의 거리, 얘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접선의 길이라 부릅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시험 대비하는 문제 풀고 있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 너희들한테 얘랑 얘를 준다 그랬지. 그 주는 게 중학교 문제. 예를 들어 5, 13이면 얘는 뭐야? 10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고딩 문제는 뭐야?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세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게 뭐야? 원의 반지름을 찾으세요. 즉 원의 방정식을 보고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뭐야?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자? 반지름을 찾자. 상수항 현재 5 얘 때문에 9 됐지? 그럼 반지름 얼마? 3 찾았네.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 하나 더. 누구? 얘도 안 줄 거야. 그래서 뭐 하자? 5,0이라고 하는 점과 원의 중심인 1,2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 그래서 5 빼기 1 제곱하면은 16, 0 빼기 2 제곱하면 4, 루트 20.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루트 11 이렇게 나왔네. 됐죠? 알겠어? 그냥 중고딩 문제가 그냥 구하라고 하는 거 그게 좀 많아졌을 뿐이에요.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어. 자, 나중에 근데 어떤 문제 하나 나오냐면 자, 원 밖에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접선을 두 개 그거 볼 거야. 그때 접점과 접점을 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래? 이 문제가 나중에 나와.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중에 등장을 할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풀어줄 거야? 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떻게 찾아주면 돼? 수직이라는 성질 나오니? 찾을 수 있지. 오케이? 중심 알고 얘기하니까 이거 찾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기울기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기울기를 찾았어. 그럼 뭐 하나만 찾으면 돼? 지나는 점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지나는 점 어떤 거 있어? 아무런 한 접점을 찾아줘. 알았죠? 오케이? 이거 하나 끝납니다. 됐어? 그럼 이제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질 거야. 자,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로 넘어가면 수학 3을 제대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얘를 배울 거예요. 뭐라고?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요. 오케이? 그거는 근데 교육과정 웨이 과정이야. 뭐하냐? 머리카락이야? 우리 이렇게 꼬불꼬불해. 그리고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하는 걸 배워.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 웨이 과정이라서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고 학원에서는 대부분 알려줘.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볼 사람들이 궁금하면 찾아보기인데 얘는 수능이래.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시험 직전에 한번 알려줄 거니까 그때 활용을 하고 그 전에는 방금 내가 말했던 방식으로 혹시 그런 문제를 만나면 뭐 하세요?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 자주는 아니고 그래도 꽤 지금 나오기는 해.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원방이 끝났어요. 그럼 누구 남았죠? 도형의 이동이 남았죠?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뭐 할 거냐면 간단하게는 오늘 끝내버릴 거야.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다 하나? 그럼 다 해. 자, 근데 숙제는 원방까지만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이동은 오늘 하는 거는 왜 하냐면 그냥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문제 풀고 이동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해보려고. 거기서 할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자, 그럼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처음에 평행 이동을 먼저 배워야 되지. 그죠? 평행 이동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뭐 배울 거예요? 대칭 이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근데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서 둘 다 어떤 이동들이 있냐면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어. 대치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야.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이 있고 도형에 대한 대치 이동이 있어요. 오케이? 둘 다 배워볼 건데, 자, 평행 이동의 경우에는 점 누구 x, y라고 하는 점이 있대. 자, 그걸 어떻게 볼 거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 볼 거야. 그리고 하나 더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 볼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동시에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을 해볼 거야. 오케이? 됐죠? 자, 너희들 알고 있지? x,y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시켜보자.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a, y. 그쵸? 왜? 말 그대로 a가 양수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그만큼 그냥 더해주면 좌표가 나오는 거지.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 됐죠? a가 마이너스야.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더하면은 왼쪽으로 음수가 되니까 a가 음수니까 뭐야? 빠지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변형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x, y 플러스 b로 바뀌겠네? 요 점이.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뭐 되냐? x, y라고 하는 저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y축의 방향으로도 b만큼 이동시켜볼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역시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더해주고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냥 y좌표를 더해주면 끝나네.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누구? 도형으로 가보자. fx, y는 0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냥 x와 y에 대한 식 f입니다. 그리고 는 0. 한쪽으로 이항시켜놓은 일반형입니다. 라는 얘기일 뿐이지. 그치?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냥 x, y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만 알아주면 돼. 자, 얘를 어떻게 평형시켜주죠? 역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시켜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지? f의 x a, y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죠? 평이동이 점과 도형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치? 그걸 너희들이 잘 기억해둬야지. 왜 그러냐면 사실 f라고 하는 어떤 식은 예를 들어서 m,n을 지난다라고 해요. n,n을 지나게 되면은 fm, fn은 0이라는 거는 성립하는 식이에요. 어떤 식에 대해서? f라는 식에 대해서 m과 n이라는 상수가 들어가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평행 이동한 상황에서도 결국 성립하는 식을 만들어야 돼. 여기에서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었어? m,n을 지나고 있었지. 그러면 이동된 놈도 뭘 지나야 될 거야? m 플러스 a, n 플러스 b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저 방식으로 이동된 점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그 놈을 지나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 자리에 m 플러스 a를 넣고 y 자리에 n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얘가 성립하려면 결국 요 놈이 통째로 뭐가 돼야 돼? m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n이 만들어져야 돼. 그치? 근데 여기에 x 자리에 얘를 넣어주게 되면 지금 뭐가 나와? m 플러스 a가 나오잖아. y 자리에 얘를 넣어주게 되면 뭐가 나와? n 플러스 b가 들어가는 거잖아. f라는 식에 m과 n을 넣으면 성립하지만 m 플러스 a와 n 플러스 b를 넣으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뭐요? m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를 빼줘야 되고 n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b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그놈이 사라져. 그래서 식에서는 x-a, y-b로 반대로 써주는 겁니다. 왜? 얘를 넣었을 때 m이 나와서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고 얘를 넣었을 때 n이 나와서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플러스 b나 플러스 a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뭐?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fx,a, y,b 는 0입니다. 라고 식을 배우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 평행이동 식을 구할 때 x 대신에 만약에 x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쓰잖아. y 대신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y-3을 쓰죠. y를 지우고 y-3.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포물선이나 직선 같은 경우에 EX라는 식이 있어. 이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주면 y는
2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쓰고 너희들이 보통 여기 플러스 3을 쓰지.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3만큼 이동했으니까 y 방향으로 y 마이너스 3을 쓴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 3은 우리가 넘기는 것밖에 없죠. 알았죠? 오케이? 자, 이게 평행 이동이고요.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죠?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5가지를 알아뒀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배운 거는 뭔데? 보통 3개? 아니면 4개 붙일 텐데 왜 5개야? 한번 보자. 자, 점이 있어요. x, y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 대칭시켜 볼 거고 y축 대칭시켜 볼 거고 원점 대칭시켜 볼 거야. 여기까지는 제일 기본.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활용한 게 뭐? y는 x에 대한 대칭시켜 보기로 하지. 근데 이제 하나 더 하자. 누구?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시켜 볼 거야. 보통 여기까지 배운 애들도 있어요. 아무튼 난 5가지 그냥 다 기본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x축 대칭이면 y의 보호를 바꾸죠.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x좌표는 안 바뀌었지만 y좌표가 보호가 바뀌죠. 그리고 y축 대칭이면 x의 보호를 바꿔주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보호를 바꿔주고요. y는 x 대칭이면 자리를 바꿔주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부호와 자리를 모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도형은요?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다면요? 똑같아. 평행이동은 도가 반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칭이동은 뭐야? 똑같아. x, 마이너스 y는 0을 쓰면 되고 여기서는 f 마이너스 x, y는 0을 쓰면 되고 이하 생략할 됐죠? 이게 기본 공식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요거를 가지고 조금 활용형 문제들까지 넘어가는 걸로 수업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건 이미 너희들 알고 있다는 가정에 시작을 할 거고 그럼 저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좀 길게 천천히 수업을 할 수 있는 측정들에서 그때 다시 한번 알려줄게.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